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김인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강사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오한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지난 시간에 스트레스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박사님은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잘 안 받아요. 제일 좋죠. 네. 성격이 좀 이렇게 예민한 편이 아니어서 남들보다는 조금 편안한 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많이 웃습니다. 정말 아무나 봐도 웃어요. 뭘 봐도 웃고요. 뭘 먹어도 웃고 네. 뭘 들어도 웃어요. 전 정말 많이 웃습니다. 좋습니다. 네. 낙천적인 성격 너무 좋죠. 지난 시간에 박사님께서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나 해결할 방법들을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서도 운동과 음식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유익한 강의 될 것 같은데요. 팬데믹 시대 스트레스 관리법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박사님 강의 전해 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에는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의 한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중에 운동과 또 이 먹는 것들이 과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운동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체력? 네, 운동을 전혀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군요. 운동하면 일단 이제 근육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근육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육에 힘이 없으면 우리가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뭐 움직일 수 없으니까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 초래되죠. 이러면 뭐 스트레스뿐 아니라 온몸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근육이 일단 커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몸에 근육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자, 요걸 이제 어디에 있냐 그러면 글쎄요, 뭐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우시니까 상체에 더 많을까 하체에 더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가 더 많을까요? 하체, 상체 아닌가? 네, 원래 근육은 하체에 다 있죠. 자, 이 배꼽을 중심으로 딱 자르면 이 상체에는 근육의 한 30%, 하체에 근육의 한 7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체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물론 뭐 상체 운동을 안 하면 안 돼요. 상체에도 근육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중점을 좀 더 하체 쪽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근육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왜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분비되고 이런 것들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 몸의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마라톤을 하다 보면 막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러너스 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마라톤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막 기분이 너무 좋아서 계속 달리고 싶은 이런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데 그럴 때 우리 뇌에서는 뭐가 나와요? 잘 아는 호르몬, 엔돌핀, 그죠? 이런 게 나와서 스트레스도 해결해주고 감정적인 문제도 조금 도움을 준다 이런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해서 우리 몸에 힘이 좀 들게 되면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호르몬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몸을 해치는 호르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당히 나오면 그러니까 극심한 운동보다는 적당한 운동이 이런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 근육이 가서 붙는 거예요. 이런 운동을 통해서 근육에 힘이 생기고 근육끼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돼서 통로 역할을 하면서 뇌와 교류를 하고 그 뇌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을 길러줄 수 있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운동을 해서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훈련이 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돼요. 그죠?
걷는 것도 맨 처음에는 반 바퀴 걷던 사람이 한 바퀴 걷게 되고 또 더 잘 걸으면 뭐 여러 바퀴를 돌아가면서 걸을 수도 있게 되고 빠르게 걷기도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뛸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러면 이 성취감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이 성취감은 우리를 정말 날아다니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내가 못 걷다가 걷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나를 뭐 어떻게 해주겠어요? 칭찬해 주죠. 박수도 쳐주고. 이 칭찬과 박수는 또 더더욱이 스트레스를 금세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운동을 통해서 내 몸에 자신감도 생기고 활력도 생기고 근육도 생기고 또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상체와 하체로 나눠보면 상체는 한 30%, 하체가 한 70%의 근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체 운동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하체 운동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운동을 주로 합니까? 걸으면 하체에 근육이 생겨요? 그럼 걸으면 다리가 막 뚱뚱해지나? 그래요? 살쪄서 그런 게 아니고? 자, 근육 운동을 할 때 그 근육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할 때는 근력, 그중에 하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쿼트라는 운동을 해야 되나요? 스쿼트 아시죠? 네. 스쿼트 운동은 사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앉을 때 무릎이 발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하든 앉을 때 그랬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건데 이러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무릎이 앞으로 나와도 크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앉았다 일어나시는 거, 이 운동을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으면 다리를 벌리고 쩍 벌리고 하는 쩍벌 스쿼트라고 해요. 이거는 벌리면 이렇게 앉을 때 무릎팍이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무릎이. 그러니까 이건 운동으로서 효과도 좋고 하시기도 편하고 넘어질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하는 스쿼트를 처음에는 뭐 한 10번 하실 수 있다면 자꾸 연습을 해서 100번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다리가 튼튼해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체 근육을 조금 키운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내 몸 전체에 힘을 좀 기르셔야 되는데 이 유산소 운동을 하면 어디가 좋아지느냐? 심장과 폐 기능이 좋아지게 돼요. 걷기, 뭐 수영, 그다음에 자전거 타기, 또 등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산소 운동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우리 몸에 지속적인 기능을 도와주죠. 그래서 이런 운동들도 같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이 대부분은 다 운동에는 섞여 있어요. 한 가지만 있는 운동은 없어. 근데 어떤 게 더 많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건데 그 두 가지 운동을 다 하는 게 좋죠. 나는 못 걷는데요. 나는 아예 걸을 힘이 없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추천하는 운동. 첫 번째가 까치발 서기예요. 이렇게 까치발을 쓰는 건데 까치발 서기는 뭐 표현을 안 해도 다 아시죠? 근데 혼자서 쓰실 수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자꾸 흔들려서 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뭘 이렇게 붙잡고 쓰시면 얼마든지 이 까치발 쓰기가 가능하죠. 까치발 쓰기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우선 5발가락으로 다 쓰는 방법이 있고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하는 까치발이죠. 두 번째는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들고 밑에 나머지 4발가락으로만 쓰는 까치발이 있어요. 지금 제가 신발을 이렇게 신어서 그런데 사실 얼마든지 엄지발가락을 들고 까치발을 쓰실 수 있어요. 더더욱 이걸 붙잡고 쓰시면 쉽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 3번째 방법은 엄지발가락만으로 이렇게 누르고 까치발을 쓰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 걸 붙잡으면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한쪽으로 이렇게 들리니까. 그래서 이걸 하시면 다리 아래쪽에서부터 이 코어 근육까지 전부 자극을 주게 되고 이렇게 코어 근육까지 자극받은 이 신경 전달은 뇌까지 연결을 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까치발서기 운동 통해서
우선 걸어 다니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것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는 아직 걸을 힘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발 이 까치발서기를 자주 하셔서 하루에 뭐 100번씩 뭐 서서 하시는 거니까 얼마든지 내렸다 올렸다 하실 수 있거든요. 이걸 하시면서 허벅지와 종아리에 힘을 좀 키우시면 이 걸으실 수 있게 됩니다. 또 허리 통증이 있거나 또는 허벅지나 무릎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이 까치발 서기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애용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칭이라고 하죠. 자, 다리 스트레칭을 했다면 상체도 스트레칭이 필요한데 상체 스트레칭은 기지개를 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손을 쭉 들어서 귀 옆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붙이면 잘 안 붙거든요. 까치발을 쓰면서 같이 하면 훨씬 좋은 방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이 기지개 켜는 이런 운동을 통해서도 상체 스트레칭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제 진짜로 권하고 싶은 운동은 이 걷기와 더불어서 계단 오르기입니다. 사실 뭐 등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등산하시는 분들은 내려오시다가 문제가 생기셔서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계단은 뭐 밖에 나갈 일도 없고, 그죠? 등산복을 사 입을 필요도 없고, 배낭을 메고 다니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운동화만 신고 집 앞에 있는 계단을 그냥 오르시면 되는데, 아파트에 사시거나 또는 뭐 근처에 아파트가 있거나 하면 가서 걸으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내가 아무런 크게 힘 안 들이고 한 18층 정도를 그냥 올라갈 수 있다. 쉬지 않고. 이러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걸으실 수 있다면 계단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천천히 올라서 18층을 걸으실 수 있다면 다른 건강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의 건강한 몸입니다. 자,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시작을 해 보셔야겠죠. 이 계단 오르기가 왜 좋으냐? 사실 오르는 것은 산으로 올라도 되고 어디로 올라가도 됩니다. 하지만 위험한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단도 사실 올라갈 때는 도움이 되지만 내려올 때 꼭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단도 높이 올라가셔서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뭐 젊어서 아직 건강하고 걷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은 그 계단 가지고 내려오셔도 괜찮아요. 근데 연세가 드시고 보이는 것도 조금 어렵고 움직이는 것도 조금 괴로운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계단은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힘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면 한 층만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2층 올라가고 쉬시고 내일 쉬었다가 무릎이 아프지 않고 몸에 해가 없다면 다음 날 또 조금 더 올라가 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느리게 되면 장단지 근육도 커지고 허벅지 근육도 커지고 코어 근육도 힘이 생기면서 우리 몸에 엔돌핀 또 우리가 잘 아는 뭐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만들게 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고 스트레스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 생겼다, 막 머릿속이 복잡하다, 한번 걸어보세요. 특히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보세요. 딴 생각이 없어집니다. 1층 올라갈 때는 막 복잡한 생각을 하시더라도 한 3층, 4층쯤 가서 힘들기 시작하면 그 복잡한 생각이 사라져요. 이게 사실 우리가 기억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스트레칭은 시작과 전에 또는 끝날 때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스트레칭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다리를 스트레칭하거나 허리를 스트레칭하는 거 여러분 잘 아세요. 사실 우리 옛날부터 다 해보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과 더불어서 까치발 서기와 기지개 켜기를 같이 좀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운동은 근막과 근육과 또는 인대를 다 같이 긴장해서 풀어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먹는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되는데, 먹는 거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와, 먹어서 스트레스를 푼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좀 있으시죠? 자, 먹는 이야기, 이 중에 먹는 거에서 스트레스와 연결된 것은 바로
음식 또는 재료에 들어있는 색깔 물질들, 또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굉장히 많은 비타민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음식으로 늘 잘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매년 실시하는 국민 건강 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연세가 드실수록 모자라는 비타민과 모자라는 미네랄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같이 식사를 똑같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족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잘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특히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알려진 비타민 B와 비타민 C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좀 많이 드시면 좋겠고, 그런 게 많이 포함된 음식들을 골라서 좀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 이게 또 우리가 스트레스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물질이 필요한데,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색깔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예요. 모든 색깔에는 항산화 물질이 다 있어요. 흰색부터 검은색까지. 그럼 그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센 항산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검붉은 색깔의 과일과 채소입니다. 그러니까 검붉은 색깔이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남이 먹기 전에 얼른 내가 먼저 뭐 이럴 필요가 있죠. 검붉은 색깔이 나는 과일과 채소를 보면 블루베리나 복분자나 오디나 자두나 포도 같은 게 있어요. 자,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뭐 먹으면 과육이 색깔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뭐 껍질 생각할 필요 없이 먹을 수 있는데, 포도는 껍질에만 색깔이 있잖아요. 그럼 껍질을 먹어야 되는데 껍질을 드시나요? 왜 안 먹어요? 껄껄해서. 또 왜 안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 안 먹냐? 먹으라고 배운 적이 없어요. 그죠? 어릴 때부터 포도 껍질을 먹는 거야 라고 교육이 됐으면 그걸 왜 안 먹겠어요? 근데 그 교육이 없어요. 그리고 포도 껍질에 붙어 있는 농약이 걱정이 되고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안 먹게 돼요. 사실 포도의 영양 중에 가장 많은 영양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껍질이에요. 그럼 껍질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잘 안 먹어요. 농약 얘기를 하도 해서 농촌진흥청에 물어봤어요. 포도에 붙어있는 농약을 없앨 방법이 가장 좋은 게 뭐냐? 물에 3번만 넣었다 꺼내면 채소나 과일에 붙어있는 농약은 99.99%가 사라집니다. 자, 고추나 오이도 농약을 쳐요. 그죠? 이 고추나 오이는 병해충이 워낙 심해서 농약을 2-3일에 한 번씩 안 하면은 수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포도나 사과보다 훨씬 많은 농약을 쳐요. 자, 이렇게 포도에 붙은 농약이 걱정된다면 고추도 껍질을 까먹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추를 그렇게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래? 씻어 먹으니까 농약이 사라졌다. 농약은 물에 타서 쓰는 거기 때문에 물에 녹습니다. 물에 씻으면 다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깨끗이 씻어서 그냥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 과일들 말고 채소에도 있어요. 검은 콩, 검은 깨, 뭐 검은 쌀, 흑상추, 비트, 순무, 김, 미역, 양배추, 양파, 뭐 자색 양배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색깔이 있는 채소들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오면 빨리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오면 나는 항상 이걸 늘 얼만큼씩 먹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 이 색깔들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을 우리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분들은 내 몸에 들어와서 노화도 늦춰지고 산화작용도 억제하고, 그러니까 그게 노화를 늦추는 건데 염증도 가라앉혀주고 스트레스도 해결해주는 그런 성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을 여러분이 꾸준히 섭취한다면 이건 내 건강을 지키는 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또 좋아하는 과일들이 있어요. 새콤하고 달콤한 거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 이거는 급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가 좀 갈등이 있었다거나, 또는 뭐 아들하고 나하고 뭐 의견이 안 맞았다거나, 또는 상사와 내가 조금 다퉜다거나,
어디다 투자했는데 좀 실패했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만큼 투자했지만 그래도 이익을 못 내고 손해를 봤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 이럴 때 그런 이 맛과 그런 느낌을 이용하면 스트레스에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이런 운동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색깔 물질들, 이런 게 포함된 채소나 과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세상, 또 코로나 때문에 너무 걱정인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재미있으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실천하셔서 건강하게 이런 코로나 시대의 스트레스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근데 이게 또 연구 결과로 입증됐다고 하니까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평소에 운동 좀 게을리하신 분들 계시다면 매일매일 꾸준한 운동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사님은 평소에 어떤 운동 하시나요? 네, 전혀 운동 안 할 것 같은 얼굴이죠. 예, 매일 합니다. 네. 거의 한 30년 정도 저는 아침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운동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휘트니스를 하고 있고, 어떤 때는 수영을 하고, 또 어떤 때는 골프 연습도 하기도 하고, 예, 이런 3가지 운동을 돌아가면서 어떤 때는 하루에 다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운동을 매일 아침마다 하고 나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좀 꼭 좀 해보세요. 네, 매일 꾸준한 아침 운동, 건강 관리의 비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네. 드시는 건 어떻게 챙겨 드세요? 스트레스를 꼭 해소하려고 먹는 것은 아닌데 제가 이제 가끔 좀 힘들다, 네. 피곤하다, 좀 짜증난다, 뭐 이럴 때 이제 좋아하는 것들이 시고 매콤하고 달콤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시고 단 이 과일들 있잖아요. 그런 과일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을 먹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시큼하고 약간 달콤한 과일을 여러분들도 좀 찾아 놓으시고, 지금도 벌써 침이 고이네요. 이런 것들이 사실 도움이 되거든요. 네. 살짝 좀 힘들 때 힘을 낼 수 있는 음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과일들 골라서 애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지치셨다면 꾸준한 운동과 함께 또 인스턴트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새콤달콤한 과일 챙겨 드시면 어떨까요?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서 100세 인생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00세 인생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